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는 과거의 직관이라든가 경험 혹은 관찰에 의해서 했던 것에서 모든 이용자의 행동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다시 전략과 의사 결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동선들의 흔적들을 다 추적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연구자라든가 실무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감각 혹은 이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까지도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맥락화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소셜 빅데이터 연구를 많이 하시게 됐는데요. 그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와 연구 방향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 연구의 출발점은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정치, 선거, 커뮤니케이션 혹은 여론 측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지,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결과를 투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을 추적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라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혹은 구글 검색 트렌드,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 등을 통해 가지고 소셜미디어가 정치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회의원 총선거라든가 지방자치제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결과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가 단순히 일종의 통계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읽는 센서이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치 데이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케팅 영역, 특히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다면 현대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소셜 빅데이터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과거에는 이 데이터가 성과 측정이나 여론조사의 보조 지표로만 이용되는데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어떤 여론의 흐름 혹은 담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핵심 수단이 되었어요.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유튜브 댓글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이슈에 몰입하고 있는지, 어떤 담론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지. 근데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를 둘러싼 온라인 담론망을 읽으면 소비자 감정의 어떤 방향들과 핵심적인 영향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비즈니스 모두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과거의 초점이었다면 지금의 초점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확산되는가를 읽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네, 그럼 학계와 산업계, 그 실무 영역 간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계에서는 데이터를 사회적 의미 체계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의미망 분석들을 통해 관계 구조와 여론의 맥락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 산업계라든가 혹은 캠페인 현장에서는 즉시 행동으로 이어진 인사이트, 즉 어떻게 하면 반응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실용적 결과를 더 중요시 여겼고요. 근데 이 둘이 다르다고 해서, 즉 간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학계하고 산업계가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해졌고요. 특히 이러한 관계망 모형이 의미하는 바와 실제 캠페인에서 활용 가능성 사이에 있는 그러한 교량, 다시 말해서 학계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의미적인 관계망과 실제 산업계와 마케팅 캠페인에서 하고 있는 실행 사이에서의 교량 역할도 결국은 데이터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섹션 넘어가서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브랜드 전략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광고 노출을 통해서 적립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대화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셜미디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브랜드의 의미, 브랜드의 이미지 혹은 브랜드의 자산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정치 캠페인 환경에서 유권자들의 반응을 측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드들도 어떤 감정으로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과거에는 소셜 리스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서 VOC, Voice of Consumer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러한 소셜 리스닝, 보이스 오브 컨슈머에서 이제는 그러한 소셜 데이터에서부터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그런 소셜 인사이트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특정 브랜드라든가 제품을 언급하는 빈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 빈도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대화 속의 의미의 맥락과 연결망의 구조, 그 다음에 영향력자를 찾아내고 그러한 브랜드와 브랜드, 브랜드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망을 찾아내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브랜드 연구에 가지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브랜드에서 보면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데요. 스토리텔링을 이제 잘 하려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일종의 뼈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스토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뼈대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코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어떠한 의미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체계들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는 스토리텔링을 스토리 쇼잉으로 바꾸고 있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넘어가지고 스토리 쇼잉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실무 활용이나 데이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실무적인 영역에서 데이터는 넘쳐나고 그 데이터를 넘쳐나는 데이터에서 일종의 숫자만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는 숫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풍부한 질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데이터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맥락에서 그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데이터의 전체적인 체계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조직에서도 예컨대 데이터는 현상의 어떤 결과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 또 다른 이유들을 데이터에서 또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해석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이런 그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복잡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컴퓨팅 장치들의 복잡성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복잡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할 때 그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타겟 오디언스, 핵심적인 오디언스가 누구인지 혹은 핵심적인 소비자층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좀 소비자층에 이어가지고 일반 소비자층은 어떠한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소위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계층이 가지고 있는 선호사항과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경우에도 그러면 어떤 계층이 우리 브랜드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이슈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기반한 광고 혹은 데이터 기반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실무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분석 도구를 활용하셨는데 최근에 분석 도구나 방법론 가운데서 교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와 지금 아주 환경이 많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소위 스탠드 얼론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분석 도구라든가 의미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이용해서 소셜미디어의 댓글이라든가 검색 트렌드들을 수집하고 또한 그것을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해석화했었는데요. 최근에는 AI의 도움과 함께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또 많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단점들을 극복하게 됐냐면은, 일단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알게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AI에서는 마치 질문하듯이 우리가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최근의 분석 도구와 방법에 있어서의 환경적 변화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 소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웹3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또 공간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있고요. 메타버스의 아바타도 있고, 웹3 공간에서의 새로운 NFT 마케팅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도 새로운 분석 도구라든가 방법들이 또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석한 빅데이터의 큰 결과를 실무 전략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여기 전환에 나타나는 핵심 과제나 기업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을 이제 먼저 해석을 하고 그 해석 결과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업의 아주 큰 장점의 하나는 그 바로 실행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우리가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조직에서 분석 결과가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계층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측면의 이 브랜드들을 소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에서는 실행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를 직면할 때도 있고 이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도 부각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 분석은 그러니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요. 또한 빅데이터가 수집되는 채널에 따라서 이용자의 편향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매체는 2030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SNS의 경우에는 시니어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성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편향성과 대표성과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결과를 산업계에서는 전략에 반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데이터가 의미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출처마다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실행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들이 정교화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분야가 주목을 받을 것인지 실무 방향이나 트렌드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컨대 예전에는 뭐 텍스트 중심의 소셜 미디어, 그 이후에는 뭐 동영상 중심의 소셜 미디어, 혹은 스냅샷 중심의 소셜 미디어, 아니면 메신저 중심의 미디어, 이렇처럼 미디어도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또 여러 미디어들이 동시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크로스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를 교차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들을 폭넓게 분석하는 것, 흔히 우리가 멀티 모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그다음에 스냅샷 같은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멀티 모달 형태로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하고, 채널 또한 크로스 미디어하게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량적, 계량적 분석을 하면서 정성적인 질적 분석을 위해 가지고 포커스 인터뷰 등을 동시에 수행한다든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가상자산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트렌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해당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리 어답터일수록 첨단 미디어들을 또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어리 어답터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또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가 웹3 같은 그런 측면에서의 데이터 수집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 다음 질문은 그 미래 교육과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소셜 콘텐츠와 마케팅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 수강생들을 위한 어떤 제언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관련 연구 실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한 사고방식을 위해서는 관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라든가 AI 같은 신기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때만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각자가 선도자로서 전문가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많을 텐데 이 학생이나 실무자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있으실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분석 기술이 중요하고, 분석 기술이 분석의 깊이와 범위를 우리가 결정짓거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분석을 위한 사고의 방식, 또 분석을 위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 기술만큼이나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사고방식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고방식의 확장은 첫 번째로는 숨겨진 맥락을 읽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행간의 줄을 그어가면서 그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숨겨진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소셜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 이 학습자들이 갖춰야 될 핵심적인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건 일종의 우리가 데이터 감수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사용하고 싶은데요.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되었지? 어떤 맥락에서 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데이터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사회 현상에서도 지나가는 그런 그 현상들을 무심히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데이터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생산되었을 때 그 생산의 맥락,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소비되는 맥락,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려고 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감수성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뭐 분석하고 그다음에 혹은 시각화하는 것에 넘어서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스토리텔링을 뼈대를 구축을 하고 그러한 뼈대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다시 스토리 쇼잉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쇼잉이 결합된 것에서 전체 사회 혹은 전체 소비자들의 의미 체계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브랜드 메시지들을 또한 구성할 것인가 실행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기술이 지금 너무 빨리 뭐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제 서 있어도 기술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열심히 막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기술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기술의 어떤 빠름 혹은 기술의 속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생산하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빅데이터, 인간 중심의 AI 같은 그런 주제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